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배움을 도와드리는 세이카쿠샤 코리아 세코입니다. 일본 기업가 분석 시리즈도 벌써 네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일본의 과자 많이 알고 계실까요? 오늘은 일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과자에서 탑5, 매출 랭킹 탑5 안에 들어가는 두 회사, 메이지와 모리나가의 창업자 이야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이지의 창업자 소마한지는 1869년 아이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가 어릴 때 메이지 유신을 기회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집안은 점점 궁핍해져 갔습니다. 그가 4살 때 나고야시로 거처를 옮겼지만 엎친 데 덮친 격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1876년 가업을 도우면서 현지의 신도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 1883년 학교를 그만두고 15세의 나이로 한 초등학교의 조교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15살의 나이에 조교 일을 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었고 임금은 굉장히 박봉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 소학교원 학술시험에 응시하였고 합격해서 임금이 이전의 5배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하네요. 그 후 1885년 한층 더 발전하고자 결심하고 자신의 나이를 3살 속여서 육군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의 군대는 매우 엄했기 때문에 제대 후에 그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 때마다 군에서 있을 때 생각을 하고 버텼다고 합니다. 1891년 육군을 만기 전역하고 칸다의 경승관에 입학하여 공부하였고 1892년에는 도쿄 공업학교 응용화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1896년 수석으로 졸업하여 도쿄 공업학교의 조교 응용화학과 공장장이 된 것은 그의 나이 27세 때의 일이었습니다. 1899년 그는 문부성으로부터 석유업 당업 연구를 위해 3년간의 해외 유학을 명받아서 동남아시아, 유럽, 미국 등을 돌았는데요. 유학 초기에 그는 설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며 설탕, 사탕수수, 재배, 세정, 여과 등에 대해 공부하였지만 그에게는 너무 어려운 분야였는데요. 1900년 1월에는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 고등공업학교 화학부에 입학하였고 설탕과 그 원리에 대한 강의를 들으며 실험실에서 당밀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 1901년 10월부터 미시간대 화학부에서 설탕을 전공하였는데요. 한지는 이곳에서 설탕의 합성과 당밀에 대해 연구하였고 3년 5개월간의 유학을 끝내 귀국 후에는 정식으로 과학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1904년 임시 대만 당무국 기사를 겸임하게 된 그는 당시 일본인들이 소비하는 설탕이 유럽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 설탕 소비는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동양의 오가와를 통해 설탕 회사를 만들려 하였지만 좌절하였습니다. 그 후 오가와는 일본보다 해외에 회사를 세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였고 둘은 1906년 메이지 제당을 설립하였습니다. 모리나가 타이치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는데요. 1865년 사가현에서 태어났습니다. 생가의 모리나가 상점은 그 지역에서 제일 가는 도기 도매상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때에서는 가세가 기울게 되었고 그가 6살 때 아버지가 타계하자 그의 어머니는 남은 재산을 가지고 재혼하여 그는 친척집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그의 백부인 야마자키의 집에 들어가서 야마자키 타이치로가 되었는데요. 12살까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했던 타이치로는 백부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그의 마음에 가장 깊게 남은 것은 바로 성실할 것이라는 메시지였다고 하는데요. 그가 24살이 되던 1888년 그는 가게의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물건은 팔리지 않았고 점점 빚만 늘어가는 처지에 다다르고 맙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일본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던 서양 과자에 주목을 해 사탕 공장에 취업하고 경영자에게 인정받아 5년간 서양 과자의 제조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1899년 귀국 후 도쿄 아카사카의 현재의 모리나가 제가의 전신이 될 모리나가 서양 과자 제작소를 열었습니다.
마시멜로와 밀크 캐러멜을 팔던 그의 가게는 처음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곧 서양 과자가 일본에서 인기를 끌게 되며 그가 만드는 과자 또한 관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는 백부에게 배운 성실함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1905년에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마츠자카 한사부로를 영입하였고 1910년에는 모리나가 주식회사로 상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1923년 관동 대지진으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하자 그는 창고를 열어 약 30만 명의 사람들에게 우유와 비스켓, 캐러멜들을 나눠주는 등 그의 인생은 그의 백부에게 배운 성실함으로 채워갔는데요. 오늘은 두 기업가들을 한 번에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두 기업가들이 어떻게 보이실까요? 두 기업가는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 비슷한 업계에 관심을 가졌고 둘 모두 외국에 나가 공부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기업가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소마한지는 도전, 모리나가 타이치로는 성실을 꼽고 싶은데요. 소마한지는 임금을 올리기 위해 교원 시험에 도전하고 더 높은 곳을 목표로 군에 입대해 간부 시험에도 도전하였습니다. 유학길에서는 설탕과 당원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였고 돌아와서는 대만 회사를 세우는 데까지 도전하기도 하였는데요. 모리나가 타이치로는 자신이 과자가 잘 팔리기 시작하여 납품 상대가 과자의 밑에 종이를 깔아 양을 속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았지만 그는 고객을 속일 수 없다며 단칼에 거절하였죠. 하지만 두 기업인 모두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었는데요. 소마는 자신의 부하가 제안을 하면 절대 한 번에 받아들이지 않고 몇 번이고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또 태풍에 간판이 약간 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자 부하들에게 호통을 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리나가 타이치로는 마츠자카 한사부로 영입을 하기 위해 무려 2년 반 동안 그에게 고개를 숙이며 부탁했다고 할 정도인데요. 한 사람을 영입하고자 2년이나 쫓아다녔다니 정말 믿기 힘드네요. 또한 그의 성실함이 집착의 한 종류였던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관동 대지진 때는 두 기업인 모두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나눠주거나 큰 금액을 기부하는 등 여러 사람을 생각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소마한지, 나는 매일 수첩에 일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집에 있어도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은 쫓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쫓아가야 한다. 라는 명언을 남겼고 모리나가 타이치로는 사업은 성실하지 않으면 번영하지 않습니다. 라는 명언을 남겼네요.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길을 갔는지에 대해 상관없이 사람들의 미소를 위해 과자를 만들었던 두 기업가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저희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들이 만들었던 과자처럼 달콤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의 강의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